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예상 못하게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혹은 또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바로 또 임신했는데 뭐 갑자기 유산이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발생될 때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에서는 인생 살아가면서 한 세 번 정도는 어떤 위기가 온다고 그래요. 또 뭐 반대적으로 세 번 정도의 또 기회가 온다고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이렇게 평탄하게, 바다로 치면 뭐 전혀 태풍이라든가 폭풍 없이 잔잔한 상태로만 유지될 수는 없죠. 그 여러 가지 이제 심한 어떤 일을 겪게 되는데, 인생에서도 보통 요즘에 뭐 한 80 정도까지 살잖아. 100살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뭐 한 20년 정도는 살아도 그 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또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지루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또 이 자식 저 자식, 또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20년 정도는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주관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이라고 봤을 때, 이 8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 삶에서 어떻게 매일 똑같이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는 거, 그건 어찌 보면 그 지루하죠. 자, 사주에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오행보다는 인생의 어떤 이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은 편이야. 그러니까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탄하게 오래 살면요, 사람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속으로 가고 싶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도 그게 지루하고 무료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토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 뭐예요?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 많이 하죠. 인생에 어떤 새로운 맛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굴곡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딱 집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는 한번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정말 사주를 분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다고 볼 때, 즉, 우리가 보통 사주는요, 내가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몇 년도에, 그때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겠네 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미리 좀 마음의 준비라든가, 내가 평상시 하던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일간 플러스 지지에 이제 바로 이제 배우자가 있죠. 일주와 같은 기운이 들어올 때, 같은 오행이 들어올 때요, 우리가 그걸 이제 보금살이라고 그래. 보금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주와 같은 기운이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는 또 다른 내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신도 뭔가 의사결정해서 선택해서 내가 행동에 실천에 옮기기도 어려운데, 나와 똑같은 어떤 또 다른 나가 와서 나랑 같이 경쟁한다든지, 또 와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신살론에서 보면은 복음살은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 그래. 혹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주 구조로 봤을 때, 자, 네 개의 기둥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기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거는, 다른 데는, 즉,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오행, 육친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될 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주와 합이 들어올 때, 합.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도 땅의 기운도 다 천지합이라고 그러죠. 합이 들어올 때도 좋은 현상이 아니라. 왜냐면 나를 움직일 수 없게 딱 묶어 놓는 거거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은.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극이나 충이 아래 위로 왔을 때, 그런 경우는 정신 못 차리죠. 정신세계에서 내가 조금 어지럽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정감 있으면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하늘도 어지럽고 땅도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럴 때, 자, 그런 정도, 한 3가지 정도가 왔을 때 내가 상당히 힘들다. 근데 미리 내가 사주, 내 삶의 운로를 내가 파악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의 준비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내가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또 뒤돌아봐서 심사숙고해서 움직일 때는 그러한 큰 재난은 어느 정도 내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오늘 우연히 또 젊은 이제 새댁인데, 우리가 뭐 새댁이라고 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나이가 32살이야. 그러니까 뭐 아직 뭐 그야말로 신혼 초죠. 근데 2월 달에 이제 유산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6월 말쯤 되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죠. 2, 3, 4, 5, 6, 4개월 정도 됐는데 이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뭐 여기에 딱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주위에 친구 중에 누가 이 사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 한번 혹시 사주를 볼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그걸 한번 네 사주 좀 분석 좀 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보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전화로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요 사주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한 3-4가지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가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신민년, 계사월, 이민일, 무신시에 태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사주를 딱 보면 일단 우리가 조후라고 그러죠. 한난조습을 이렇게 저는 먼저 봅니다. 한난조습을 봤을 때 여기는 한이 5글자, 난이 3글자, 조가 6, 습이 2. 그러면 우리가 임신했다 그러면 생명을 키운다는 거는 어떤 조건이 되었냐면 습한 조건이 있고요, 난한 조건이 있을 때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궁 쪽에 너무 이렇게 차갑다든지, 그건 이제 한이잖아요. 그 다음에 습이 없고 너무 조하다. 쉽게 해서 물기가 없고 우리가 꽉 말라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한한 기운과 조한 기운이 많죠. 그럼 내가 난하고 습한 기운이 있을 때 새 생명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인데,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나오죠, 여기서. 사주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사신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명살이라고 그래요. 이 사명살이라는 거는 이 칼과 관계되는 거예요. 칼. 형이라는 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칼도자잖아요. 이렇게 됐을 땐 수술수가 있을 수 있고, 또 권제구설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사주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젊은 분인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가끔 한번 이런 식의 또, 즉, 4년이나 인년이나 신년이 되면은요, 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 사명살이 2개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이나 그 인, 이렇게 2개 있는데 문에서 뭐 사가 온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세트로 사명살이 걸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아예 돼 있는 상태라서는요, 이거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딱 건드릴 수 있는 4년이나 인년이나 신년이 왔을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군데서 오죠. 대운에서 걸릴 수도 있고, 자, 1년짜리 세운에서 걸릴 수 있고, 월운에서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그러면 이제 이거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거기 있을 땐 내가 조금 몸조심을 하면 돼요. 평상시에 내가 움직이던 그런 반경에서는 움직이는데, 특별히 멀리 가야 된다든지, 또 하지 않던 일을 내가 갑자기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제 본인이 한번 겪었던 건데, 이 사주에서 일주가 이민이죠, 이민. 자, 이민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와서 이제 이 복음 얘기를 했죠, 복음. 똑같은 이민 이렇게 왔을 때 내한테 복창 터질 일이 생긴다.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 인이 언제 왔냐. 자, 올해 지금, 올해가 지금 이민년이잖아요, 이민년. 그러니까 지금 세운에서 이민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2월달에 보니까 이민달이야, 이민달. 그러니까 지금 세운하고 월운에서 똑같은데 일주와 똑같은 기운이 왔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합이 될 경우에 합이 될 경우는 나와 똑같은 합이니까 여기 정이 오겠죠. 정임합. 여기는 인이니까 인의 정해년 이렇게 되겠네. 정의 대운이나 정의 쇠운이나 정의 월에. 그럼 임하고 정임 한목, 인의 한목 이렇게 지금 합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이나 극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이 충이를 한다면 여기 이제 병이 오겠죠. 극이 온다는 건 무토 정도. 그럼 이제 지지에는 인이니까 신. 그러면 같이 오죠. 병신, 무신 이렇게 되겠죠. 평신대원, 무신대원, 병신세원, 무신세원, 병신월, 무신월 이럴 때. 그럼 보통 이 천간은 이 충이란 개념은요, 방향이 존재해야 돼요, 방향. 방향성이 없으면 충이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는 방향성이 없잖아, 방향이. 그래서 이 하늘에는 병임충, 이렇게 병임충, 임병충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원래 안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는데 제 얘기는 하늘에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충으로 원래 표현하면 안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는 병임, 극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 하늘에는. 그 지지는 방향이 있으니 이건 어떻게 돼요? 신금은. 남서 쪽인가요? 남서. 유금은 정서. 그 다음에 술은 서북 쪽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방향이 있죠. 이런 경우는 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인신, 충.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보금살, 그 다음에 합이 될 때, 형이나 충이 될 때, 요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오행을 논하기 전에, 십성을 논하기 전에, 그 다음에 조후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라. 그럼 사주에서 재가 없는 경우인데 조후가 잘 맞아 있다. 그러면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여기 사주에 재가 없는데. 그만큼 이 조후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면 한난 조습이 잘 되어 있나? 요걸 보시라는 거예요. 한난 조습이 잘 되어 있으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한난 조습. 요건 이제 세트죠. 한하고 난하고. 차갑고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요 관계는 우리가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니까 이제 정확히 하면은, 자, 여기 월주하고 시주가 시간의 관계. 요건 시간이고, 요거는 계절이죠. 요건 무슨 초여름이라고. 이렇게 요게 시간 개념이야. 그 다음에 일주와 연주는 이건 공간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우리가 논할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난했을 때, 차갑고 따뜻하구나. 그럼 한하다는 건 어떤 경우예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진척이 빨리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이 한하다는 자체는 변치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하다는 거는
변화가 없어요. 꾸준해. 그러니까 한하고 조한 사람들은 바뀌질 않아. 어렸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뭐 초등학교라 하는데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국민학교 때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시절에, 자, 국민학교 졸업하고 3, 40년 만에 총동창회가 있어 오래간만에 가봤는데 그 어렸을 때 모습이 나이는 먹었지만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주 구조가 바로 한하고 조한 경우예요. 이 난하고 습한 경우는 환경에 따라 이렇게 자주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습하다는 건 이 섞인다는 거거든요. 섞임이 있다. 이 한하고 이 조한 거는 섞임을 못 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 한하고 조한 경우는요, 조금 융통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럼 남들한테 타치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어떤 상하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도 위에 대리, 뭐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아무도 나한테 할 얘기가 없어. 왜?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니까. 대단하죠. 그런 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 한하고 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꾸준하게 계속 유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초지일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한하고 조한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자인데 지금 자, 신혼초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생명을 키워야죠. 생명력을 키우려고 하면은 습한하고 난한 경우가 있어야지 이게 생명력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키우는 것도 키우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씨앗으로 보시면 씨앗을 이렇게 뿌렸을 때 이 발화가 되려면 땅이 촉촉해야 되겠죠. 습한 경우죠. 그 다음에 따뜻해야 이렇게 싹이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 난하고 습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돈도 잘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사람 사이에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끊는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섞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결정할 때는 좀 단점이 있죠. 결정이 딱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정 잘하는 거는 한하고 조한 경우.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조화를 맞죠. 이 조후가 균형 있게 잘 맞아 있을 때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완만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관공서나 이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면접을 요하는 데 있죠. 그런데 면접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2번, 3번. 실력은, 그러니까 필기에선 합격이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경우 어느 경우냐면 이 조후가 안 맞았을 때요. 그런 경우는 면접에서 떨어져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자, 이 조후가 안 맞았다는 건 그 사람의 심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안정 상태 이런 게요, 실질적으로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면접관들을 오래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한 것 같고 서두르고. 그러니까 조후가 안 맞는다는 건 내가 판단 미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서두르니까. 그래서 조후가 안 맞는 이 한난조수 관계를 꼭 확인하시라. 그러면 지금 32대 운인데 여기에 지금 난조하고 한조가 있는데 여기 또 조한 기운이 강하죠. 여기 조한 기운이 플러스 2개가 되잖아. 여기 아래에 2개 있죠. 또 한한 기운이 하나가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난이 하나 플러스 되고. 그러면 어차피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해지는 대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이 단순히 뭐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네 이렇게 하기는 좀 그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안고 가죠. 사주 자체가. 거기다가 대운에서 이렇게 조하고 한한 기운이 강해지죠.
그런 경우 특히 이제 임신에 상당히 태아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세운에서 또 나와 같은 기운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상태로. 또 월운에 또 왔어. 이때 이제 일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발생하면 되지. 그러니까 어떤 상담하시면서 상대편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할 때도 그것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딱 한 가지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이제 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32살 먹었는데 2월 달에 유산됐다고 그러면서 그 좀 안타까운 사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주를 한번 사주 본 적이 없었는데 한번 이렇게 사주 때문에 그런지 그것도 또 친구가 한번 혹시 주위에 있으면 그 사주를 상담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상담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던 경우인데 이 사주는 앞으로도 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살 같은 것도 이게 상당히 삼형살이 이렇게 딱 사주 자체 가지고 있으면 자, 문제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죠. 신운이 왔을 때, 인운이 왔을 때, 사운이 왔을 때, 혹은 해가 왔을 때, 이건 사형살이 걸려요. 사형살. 사형살. 인신사에 이게 사형살이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예. 이런 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거는 살면서 3번의 고비가 닥쳐올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일주가 난데 나와 똑같은 기둥이 하나 온다는 건 또 다른 내가 온다니까 내 스스로가 나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갈등하고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은 이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혼자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이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또 다른 나와 같은 어떤 마음속에 있다고 치면은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이게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고 또 선택할 때 머뭇거릴 수도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자체가 운에서 이렇게 왔을 때 이 운이 여기서 지금 보면은 1차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사주가 이 금수하고 목화토에서 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예. 자, 여기 제가 지정간에 보면은 이 점수를 이렇게 기운을 점수로 이렇게 딱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자체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수치화 시켜서 여기에 몇 점, 중기에 몇 점, 동기에 몇 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거야. 나눠서 해보니까 900점 만점에 자, 이건 여기 주인공이죠. 요 자체가 임수가 주인공. 이건 인성과 비견겁제를 합쳐서 440점, 식재관을 합쳐서 460점. 거의 균형이 맞아 있는 상태죠. 이 상태 이렇게 맞아 있는데 아쉬운 거는 조후, 한만조수입이 잘 균형이 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중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사신 삼형살에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문제는 좀 아쉽다는 거예요. 사주 자체에서.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복음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주가 신약한 경우는요. 이게 복음살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내가 지금 약한 경우인데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내가 왔다는 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은 되죠. 내가 힘들 때는. 그러니까 신약한 경우는 그렇게 부작용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합이란 개념은 이 부부 사이에 궁합 볼 때는 우리가 합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이 기준은 어느 기준이냐면 농경사에 있을 때 기준이에요. 농경사에서는 부부가 항상 같이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합이 있으면 지루하질 않아, 이렇게. 항상 논에 가든 밭에 가든 뭐 부엌에 일하든 항상 같이 다녀도 지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헤어진다는 게 뭐 몇 년 만에 아내가 뭐 친정에 갔다. 그러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몇 년 만에 이렇게 떠났는데도. 그게 바로 합이 있는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안 좋다는 건 뭐냐면 합이 되면 내가 모든 게 묶인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하고 이미 만나서 이렇게 딱 묶이니까 내가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동작이 정지된다. 그런 경우고, 이런 경우는 충이나 거기 된다는 건 일주가 에너지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됐죠. 충이 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극이 되는 것도 일주가 에너지가 많이 손상이 되니까 좋은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한 요 정도 한 복음, 합, 충이나 극이 될 때는 내가 한번 그것도 아래의 위로 하늘에 있는 기운과 땅에 있는 기운이 전부 다 천충지충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요거 한난조습이 이렇게 있는데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이 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항상 바빠. 매번 바빠요. 오늘 하루만 바쁜 게 아니고 저희 아파트에 몇 년 전에 지금도 기억나시는 아침에 여자분인데 젖은 머리로 계속 엘리베이터 내려서 계속 뛰는 거야.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이 오늘만 바쁘고 내일부터는 안 바빠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예를 들어서 한하고 난하고 이게 조절되어 있고 조하고 승만 조절되어 있어도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떤 현상이 오냐?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서서히 걸어나오면 엘리베이터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급하면 뛰어나오는데 바로 엘리베이터가 바로 밑에 층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야. 그게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우가 안 맞으면요, 판단할 때 반드시 판단 미스가 생깁니다. 그럼 내가 사주가 그렇게 여기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본인이 후천적으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하다못해 내 방에 습한 상태가 유지할 수 있게, 자, 수건을 어떻게 이렇게 물 적셔가지고 좀 짜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 놓으라는 거야, 차라리. 그래서 습한 기운이 내가 어느 정도 좀 호흡할 수 있게. 그것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이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야.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